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파 수소 원자의 산도라고 하는 제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 수소 원자가 다른 친전자체로 치환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알파 수소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면은요. 알파 수소 원자, 여기 지금 아세톤이 있는데 이 아세톤에서 카보닐기 옆자리에 있는 알파 수소, 이 수소의 pKa 값이 여기 보면은 19.3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산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알케인은요, pKa가 약 60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알파 수소는 굉장히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약한 산이죠. 그러나 다른 탄소에 붙은 수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매우 강한 산성을 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때에 이 알파 수소가 염기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형성되는데 이 이놀레이트 음이온은 바로 이와 같은 공명 구조에 의해서 전자가 퍼져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산소와 탄소의 음전하가 퍼져 있는 두 가지의 공명 구조를 가지면서 이것이 안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소와 이쪽에 있는 탄소가 전자가 풍부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즉, 이러한 알파 수소는 이것이 수소 이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놀레이트가 공명에 의해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에 비해서 더 산성을 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알케인과 이 아세톤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 아세톤의 알파 수소가 떨어진 음이온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공명 형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탄소, 알파 탄소가 음이온, 또 이쪽에서는 산소가 음이오면서 이중결합을, 탄소 결합이 이중결합인 이와 같은 두 가지 공명 구조를 갖죠. 그런데 이 아세톤의 pKa는 19.3인데요. 이 아세톤과 또 유사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카복실산, 그래서 아세트산의 pKa 값을 보면은요, pKa 값이 4.7 정도가 됩니다. 이 아세톤에 비해서 훨씬 더 산성을 띠게 돼 있죠. 앞에서 배웠던 메탄올과 비교해봐도요. 메탄올이 15.5인 반면에 이 카복실산은 4.7로 훨씬 더 강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지금 이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세트산에서 H+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아세트산 음이온은 이와 같은 두 개의 공명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세트산이 아세톤보다 더 산성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H+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이 음이온들의 공명 구조를 비교해 보면 이땐 이 두 가지의 공명 구조가 똑같은 동등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산소가 음이온이고 이것이 대칭적입니다. 반면에 이 아세톤에서 만들어진 음이온들은요. 이쪽은 탄소가 음이온이고 이쪽은 산소가 음이온. 이쪽은 탄소-산소가 이중결합, 이쪽은 탄소-탄소 이중결합.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non-equivalent한 동등하지 않은 그러한 공명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명 형태도 대칭성이 크고 두 개가 동등할 때에 훨씬 더 안정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산도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보닐기 옆에 있는 알파 수소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다른 수소들에 비해서 좀 산성을 띠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H+를 떼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염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강한 염기를 써주는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알콕사이드 이온, NaOET, 이 에탄올의 음이온인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강한 염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염기들을 가지고서 반응을 시키면요, 아세톤에서 한 0.1%만 이온화가 되고 더 이상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알콕사이드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염기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염기로서 여기 보면 아마이드가 있는데요. 아마이드는 NH2-고요. 이 NH2-는 NH3, 암모니아의 짝염기죠.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 산이죠. 이건 굉장히 산으로서 약한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짝염기는 굉장히 강한 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이드 이온 혹은 하이드라이드는 H-죠. H-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소 분자의 짝염기고요. 수소 분자 자체가 산성을 띈다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죠. 즉 이것은 아주 약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짝염기 H-는 아주 강한 염기죠. 그래서 이러한 아마이드나 하이드라이드 같은 강한 염기를 써줘야지만 이런 아세톤에서 카보닐 옆자리에 있는 알파 수소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이클 헥사논의 이 알파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소디움 하이드라이드를 써서 이러한 이놀레이트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이런 하이드라이드나 아마이드 말고 또 아주 널리 쓰이는 이러한 염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 소개하고 있는 지금 LDA라고 하는 염기인데요. 이 LDA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LDA는 뭐의 약자냐면은 리튬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의 약자예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요,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민, 질소에 아이소프로필기가 2개 붙어 있고 수소가 하나 붙어 있는 이와 같은 아민에다가 뷰틸리튬을 넣어줘요. 이 뷰틸리튬도 굉장히 강한 염기예요. 그래서 이 뷰틸리튬이 이 아민의 수소를 떼고 이와 같은 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에 리튬 양이온과 질소의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음이온을 아마이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리튬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LDA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매우 강한 염기예요. 굉장히 강한 염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좋은 점은 이것은 THF와 같은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LDA를 쓸 때는요. 항상 THF에 녹여서 써요. 그리고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LDA, THF가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LDA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 다이 아이소프로필기가 아이소프로필기 2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체장애가 굉장히 커요. 입체장애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염기성은 강하지만 친액체로서는 작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염기죠. 따라서 강한 염기이면서 친액성이 굉장히 낮은, 그래서 염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염기고요. 심지어 이것은 영하 78도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것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반응에서 LDA를 쓰는 반응은요, THF를 용매로 쓰고 그리고 그 반응 온도는 영하 78도에서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헥사논에다가 LDA를 THF 용매에서 넣어주면은 알파 수소가 떨어져서 이와 같은 사이클 헥사논의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진다. 예. 그리고 이런 다이 아이소프로 아민으로 돌아가게 되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 LDA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알파 수소들은 어느 정도의 산도를 나타내는지 한번 이 표를 한번 보면은요. 자, 카복실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 카복실산의 이 수소가 pKa가 5예요. 5.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CO 이중결합의 옆에 있는 알파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알파 수소들은요. 에스터 클로라이드가 16, 알데하이드가 17, 그리고 케톤은 19, 또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25. 지금 아래로 갈수록 pK 값이 커지고요. pK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더 약한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알파 수소들은 보통 16에서 25 정도의 pKa 값을 갖는데요. 이러한 알파 수소가 두 개의 카본 일기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자, 이런 카본 일기가 있으면 이 카본 일기 옆에 있는 탄소,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우리가 알파 수소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쪽에도 알파 수소가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에 알파 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만약에 또 다른 카본 일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요. 이 수소는 이쪽 카본 일기에 대해서 알파 수소일 뿐만 아니라 이쪽 카본 일기에 대해서도 알파 수소가 되죠. 이렇게 양쪽 카본 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러한 수소들은 우리가 다른 알파 수소들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pK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에스터 사이에 있는 원쓰리 다이에스터의 알파 수소는 pK 값이 13. 3 케토 에스터, 이쪽은 에스터고 한쪽은 케톤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알파 수소는 pK 값이 11. 두 개의 케톤, 양쪽이 다 케톤인 그러한 카본 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수소는 9 정도의 pK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수소들은 산성을 띠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카본 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알파 수소 이것들은 제법 산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건 또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용한 반응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러한 두 개의 카본 일기 사이에 있는 알파 수소는 산성을 띠느냐? 그거는요. 지금 여기에 그 예가 있는데 2,4-펜탄다이온 혹은 펜탄 2,4-다이온이라고 요즘에는 명명을 할 텐데요. 이러한 화합물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알파 수소는요. 여기서 염기가 이 알파 수소를 뗐을 때 이와 같은 에놀레이트가 얻어질 거고요. 이러한 에놀레이트의 공명 구조를 그려보면 이러한 공명 구조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전자를 주어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공명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공명 구조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H+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이 산에 대한 짝염기들이 안정하게 되면 이 산은 좀 더 강한 산을 나타낸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명 구조가 3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놀레이트들보다 더 안정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다이케톤은 pKa 값이 약 9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에놀레이트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놀레이트는요. 지금 여기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산소가 음이온으로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공명 형태와 탄소-산소 이중결합 옆에 탄소의 음이온인 이와 같은 탄소 음이온으로서의 이러한 공명 형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친전자체가 들어간다면 어떤 것과 반응을 하느냐 하면요. 이 산소가 전자가 많으니까 이 산소가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이 탄소가 전자가 많아서 탄소가 반응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자 밀도 그림에 이 산소도 빨갛게 그려져 있고 이쪽 탄소도 빨갛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자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산소에 가서 반응을 한다면 이 산소에 가서 치환이 된 이와 같은 에놀의 유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 탄소에 가서 친전자체가 반응을 한다면 이때는 알파 치환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거는요. 주로 이 알파 위치에 치환이 된 이러한 생성물이 나오는 반응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이놀레이트의 알킬레이션 반응, 알킬화 반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에 염기를 넣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에놀레이트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이놀레이트는 전자가 많죠. 따라서 이것이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알킬 할라이드를 반응시키는데 이때에 주로 이 알킬기가 1차인 경우 그러면 이 반응은 SN2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1차거나 혹은 뭐
물론 2차일 때도 일어날 수 있지만 메틸이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탄소가 바로 이 탄소를 공격해서 X-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탄소-탄소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알킬기가 이쪽 탄소에 도입되는 거죠. 자, 이 반응은 SN2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가 이 X의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이 X는 좋은 리빙 그룹일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토실레이트라든지 혹은 아이오다이드 또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이런 순서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 알킬기는 가능하면은 입체장애가 적은 이런 메틸이 더 잘 일어날 거고, 물론 알릴릭이나 벤질릭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잘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알파 수소를 떼서 거기에 알킬레이션 하는 반응, 이거 어떤 반응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일반적인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수소를 떼서 알킬레이션 반응하는 예를 봤는데요. 사실은 이 반응은 그렇게 잘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알파 수소가 산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굉장히 강한 염기를 쓰지 않으면 이 알파 수소가 적절하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굉장히 강한 앞에서 설명했던 아마이드나 하이드라이드나 혹은 LDA와 같은 굉장히 강한 염기를 쓰지 않으면 이 반응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어떠한 걸 쓰냐 하면은 역시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개의 카본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러한 알파 수소를 떼는, 이것들은 좀 더 산성을 많이 떼기 때문에 LDA 같은 강한 염기를 쓰지 않아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알콕사이드라고 하는 베이스, 알코올의 음이온이죠. 이 알콕사이드를 써서 우리가 알파 수소를 떼고 그 다음에 알킬레이션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런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드는데, 자, 여기에 이 알킬기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표시된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의 알파 위치에 알킬기가 도입된 것 같은 그러한 결과적인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닉 에스터 신테시스라고 하는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이에틸 프로판 다이오에이트라고 하는, 자, 이거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어떤 거냐면은 두 개의 카본일기 사이에 탄소가 한 개가 있는 이러한 카복시산을 우리가 말로닉 애시드라고 그래요. 여기 앞장에서 우리가 사실 배웠었어요. 말로닉 애시드. 그 말로닉 애시드의 에스터고요. 양쪽에 에스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수소가 있죠. 자, 이 알파 수소는 양쪽 카본일기 사이에 끼어 있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는 좀 더 산성을 띠는 그러한 알파 수소가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소듐 에톡사이드를 써줘요. 자, 이 소듐 에톡사이드는요, 에탄올 용매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에스터도 지금 에톡 시계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일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한 가지 생성물만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 에틸기가 있으면은요, 에탄올을 써주고 그다음에 소듐 에톡사이드를 써준다. 염기로.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알파 수소가 한 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에놀레이트가 얻어지게 되죠. 에놀레이트는 물론 여기에 세 가지 공명 구조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따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알킬 할라이드를 넣어주면은 이 알킬 할라이드가, 물론 여기서 이 알킬기는 메틸이거나 1차일 때가 좋아요. 그러면 알킬기를 공격해서 X-가 떨어지면은요, 이와 같이 알파 위치의 수소가 알킬기로 치환된 이와 같은 반응이 얻어지게 돼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또 하나의 알파 수소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런 반응을 시키면 이때 다른 알킬기 하나를 더 도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알킬기를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두 개의 알킬기를 이렇게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반응이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에스터가 있는데요. 이 에스터를 산을 넣고서 가열을 해줘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에스터는 카복실산의 유도체고요. 이것을 가수분해하면 카복실산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면 카복실산이 되는데요. 자, 카복실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이러한 카복실산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카복실산을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여기도 카복실기, 여기도 카복실기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은요. 어떤 게 얻어지냐면은 자,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면서 여기가 OH가 되고 여기가 OH 요렇게 되고요. 이쪽은 CO, O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요 CO2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 요거를 다시 또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고 자, 요걸 다시 그리면 여기에 R하고 H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런데 요걸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건 어떤 거냐면은 요 탄소 이중결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OH가 있죠. 자, 이중결합에 OH가 붙어 있다. 바로 뭡니까? 에놀이죠, 에놀. 따라서 이 에놀은 여기에 있는 수소가 떨어지고 이중결합이 옮겨가고 이쪽에 가서 수소가 붙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케토폼으로 이렇게 상호 변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토토머리제이션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이애시드에서 CO2가 떨어져 나와서 이러한 에놀이 되고요. 이 에놀에서 수소가 떨어져서 이동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카복실산이 되지요. 이때에는 자, 이때에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고요. 요거는 아세트산에서 알파 위치에 알킬기가 붙은 이와 같은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알파 위치, 아세트산의 알파 위치에 알킬기를 도입하고 싶을 때, 그런 화합물을 얻고 싶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말로닉 에스터 합성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반응에서는 중간에 CO2가 떨어져 나가면서 토토머리제이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카복실산이 얻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보면은요. 이와 같은 다이에틸 말로네이트와 원 브로모뷰테인을 이러한 소듐 에톡사이드 에탄올 용매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이 알파 수소가 떨어지고 여기에 있는 원 브로모 뷰테인과 반응을 해서 뷰틸기가 가서 붙게 되죠. 여기 산 넣고 가열해 주면은 양쪽이 CO2H가 됐다가 CO2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와 같은 헥산 오이크 애시드.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알킬기가 바로 여기서 들어간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을 보니까 바로 아세트산이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알파 위치에 알킬기를 도입한 이런 것이 얻어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 번 치환이 일어난 다음에 요 남아있는 알파 수소 하나를 더 떼고 여기다가 다른 알킬기를 더 붙여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세트산의 알킬기 두 개가 붙은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좀 차근차근히 한번 이 메커니즘을 그려보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한번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